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협업경영인 자기경영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업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할진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힘을 합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 즉 인간은 상호작용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잘 합쳐내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정도 수준에서 자기개발이나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한번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누군가가 의도한 방향으로 내 힘을 보태서 합치는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협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힘을 합치는 데 있어서의 파워나 방법들을 얼마나 잘 알 것이냐에 대한 개념이 능력이라고 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스펙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능력의 3요소라고 부르는 흔히 학력, 경력 또는 자격 이런 것들을 스펙으로 구비하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협력적 행위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은 누군가의 의도한 방향에 힘을 보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노예의 공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노예가 주인이 되는 것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노예의 모습의 삶,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삶을, 즉 우리가 꿈꾸는 자기경영의 모습을 완결시켜내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반대로 제가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주체가 독립된 모습으로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공통점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 사람은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다만 그것이 내가 중심적이냐 타인이 중심적이냐의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말은 결국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과 다르게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죠.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주체적인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과를 못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역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테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스펙보다는 오히려 스토리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해서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의 공부나 노력, 이것을 저는 주인의 공부다, 주인 공부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굳이 너무 양비론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무엇을 양비론적으로 보면 극명해지죠. 극명해진다라는 것은 선명해지는 것이고요. 선명하다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확한 어떤 것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난 후에 그것을 조금 응용도 하고 약간의 여유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융통성이라는 것은 존재하기도 어렵고,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타협이나 굴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결국 협업이라는 것은 주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협력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소속된 주체들이 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달리 말하면 노예라고 불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협업 경영의 개념이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이 책에서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졌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한계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지금 봉착되어져 있다라는 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려고 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물질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거의 100배, 200배 이상 이렇게 좋아졌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철저한 소외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 만능적 사고가 결국 인간을 소외되게 만들었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장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이 파괴되어졌다. 우리 생태계가 지금 위험해졌다라고 하는 점들이 그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결과값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건제를 넘어서 공화제를 넘어서 지금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의 발전,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물질 문명의 발달 프로세스라고 본다고 치면, 결국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봉착되어져 있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우리 지금 민주주의와 또는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세계 1%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부를 거의 70% 이상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세계 부자 5명의 부가 세계 하위층 47%의 부보다도 5명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은 우리 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 1% 또는 5명의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저렇게 물 밖에 목을 내놓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착각이다. 이미 그 사람들을 바치고 있는 그 중산층이나 하부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붕괴되어질 경우에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쌓아놓은 어떤 것까지도 한순간 붕괴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쳐가는 형태의 중앙 집권식, 집중식 어떤 행위, 이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제는 각각의 주체들이 개별적 주체로서의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는 협력의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협업의 자본주의로의 전환, 이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힘을 얻게 된 것이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동안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어떤 이유에서 가능해졌는지 등을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거기에 임하는 우리 개개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가사가 아니라 대사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못다 드린 말씀은 또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영상 퀄리티가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세밀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 작업을 할 만큼의 여력이, 시간적 여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